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뉴스를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네이버 경제 뉴스를 보니까 헤드라인 뉴스로 10대 갭투자 증가, 그리고 서울의 외지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 두 가지 토픽으로 최근에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수도권 10대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자녀 명의로 부모가 사고 있다, 자녀 이름을 빌려서 사고 있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고요. 서울 집합 건물에 대해서 외지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빌라 주인 4명 중 1명은 외지인이라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10대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10대 분들이 자신들이 판단해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살까요? 아마 대부분은 아빠가, 엄마가 사주는 걸 겁니다. 아빠가 엄마가 증여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을 투자한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명의만 빌려서 투자하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건데, 실제 이 기사 내용 봐도 지금은 명의만 빌려서 이렇게 투자한다기보다 그냥 자식들한테 부자 아빠가 돼서 자식들한테 부의 대물림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의 대물림을 해줄 때 어떠한 부동산을 사야 되나? 좋은 부동산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사주는 게 많은 거고, 요 밑에 기사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서울 집합 건물에 대해서 지방분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부동산 투자가 막 풍선효과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까지 가서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우량하고 좋은 부동산이 많겠지만, 그거보다는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부동산이 더 안전한 부동산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나는 지방에 살지만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을 투자한다, 뭐 하나도 이상할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뉴스 다 10대 갭 투자가 많아지고 서울에 외진 거래가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재테크 IQ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그래프는 주식과 서울 아파트 지수를 8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아니네요. 2019년까지예요. 두 가지 다 봤을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차이는 좀 있어요. 코스피, 이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오르기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짐도 많아요. 올랐다가 막 떨어짐이 엄청 많아요. 떨어지다가 팍팍 떨어져요.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해요. 잘 골라야 되겠죠. 주식은 없어지는 주식도 많으니까요.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도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오르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천천히 오르고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요. 계속 오르는 건 아니네요. 하지만 이 곡선이, 떨어짐의 곡선이 주식보다는 훨씬 완만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매매가 훨씬 더 부동산보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식과 부동산은 장단점이 있다.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다 장기적 우상향을 한다. 하지만 좋은 물건을 우량주로 사야 되는 거고, 그런 우량주를 사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이 안전하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볼게요. 일단 자식 명의로 수도권 10대 갭 투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 그래프를 봐도 2020년보다 2021년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 쪽에도 수도권의 10대 갭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10대들이 갭 투자를 어떻게 할까요? 전세 낀 증여를 한다는 거죠. 전세 끼고 갭 투자 한다는 거예요. 좀 주목해서 볼만한 내용인데요. 서울 10대가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갭 투자가 몰린다는 거예요. 아파트보다는 빌라. 왜 아파트보다 빌라를 살까요?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 아파트를 살 건데요. 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싸잖아요. 그래서 빌라를 사는 거예요. 장기 투자로. 빌라를 아이들한테 사주기 좋은 이유가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실투자 금액이 작아요. 아파트보다. 빌라는 매매가 자체도 작고 전세가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아파트도 그렇지만 아파트는 실투자 금액이 그래도 수억 들고, 빌라는 1억 언더로도 뭐 한 4, 5천만 원으로도 사실 빌라를 살 수가 있어요. 수도권의 빌라는. 서울 쪽에 있는 빌라는 좀 더 비싸다고 해도 1억 얼마 정도 실투자 금액이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1억 언더로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작으니까 빌라를 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아이들한테 사준다는 의미는 아이들한테 증여해서 아이들 이름으로 보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빌라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금은 구역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해도 언젠가는 재개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할 테니까 재개발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저렴합니다. 아파트는 지금 뭐 공시지가 현실화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산세가 비싸지고 있잖아요. 뭐 종부세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빌라는 빌라 자체 매매가도 작지만 공시지가는 더 현실화가 안 돼 있어요. 더 낮아요. 그 말은 재산세가 낮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고 있어도 보유세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빌라 사주는 거는 아파트보다 좀 더 수월하다. 그래서 인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예요. 서울에서 10대 갭 투자가 뜨고 있다. 자녀 위한 조기 대물림인 듯 보인다 라는 거죠. 이 사진이 되게 멋있네요. 저렇게 서울에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내 건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 대물림이 나쁜 건가요?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나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되고 내가 부지런하다 그러면은 자식들 이름으로 현금을 증여를 하고 그 현금으로 증권 계좌 만들어서 주식 사주고 아니면 부동산 사주고, 이거는 멋진 아빠인 거죠. 좋은 아빠고 우리가 옆에서 그 칭찬해 줄 만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게 불법도 아닌 거고 탈세도 아닌 거예요. 제 얘기 잠깐 드리면은, 제가 주식 계좌를 제 이름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계좌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거라고. 하지만 어때요? 이게 막 금액이 커지면은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주식 시세가 막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 아이들한테 주려고 그러면 증여세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 오르면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은 팔고 싶지,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생각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 이름으로 좀 귀찮더라도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고 2천만 원까지는 또 비과세잖아요. 그 현금으로 증권회사 가서 미성년자 아이들의 증권 계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지런한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아빠들 탓하면 안 되는 거죠. 주식 사주는 거는 뭐라고 안 하면서 부동산 사주는 거는 뭐라 그래.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겁니다. 부동산도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 공부도 시켜주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아빠가 너를 위해서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사줬다. 이런 주식이 뭔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빠가 너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재개발 빌라를 하나 사줬다. 그 재개발 될지 한번 같이 보자 하면서 부동산 공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아빠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뭐 탓하거나 비난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기사를 좀 더 살펴볼게요. 서울은 아파트보다 빌라가 대부분이다. 10대들이 사는 게. 왜냐면 비싸니까. 경기도나 인천은 아파트가 많다. 경기도나 인천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 싸니까 그냥 아파트를 사주는 것 같아요. 자, 집은 조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이득이라는 학습 효과가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내가 샀을 때는 사자마자 막 오르진 않겠죠. 막 샀는데 막 떨어져. 속상하죠. 그래도 한 20-30년 가지고 있다 보면 오릅니다. 20-30년이라고 얘기해서 너무 길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증여할 때는 20-30년 이상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당장 떨어져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니까. 자,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10대는 아직 부모와 함께 살고 있을 나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높다.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자녀의 명의를 빌려서 부모가 갭 투자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안 되네요.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자녀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조기 대물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분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빠 엄마들의 재테크 IQ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고 그 부분 가지고 같이 상의도 하고 하면은,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경제적 지원 받는 것도 경제적 지원 받는 거지만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를 아빠 엄마한테 배우는 거죠. 자, 하지만 댓글을 보면은 나쁜 댓글들도 많아요. 우리가 어떤 기사나 현상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자, 갭 투자하는 놈들 차익 전액 몰수해라. 와, 투기로 간주하고 보유세 양도세 폭탄해라. 16개나 좋아요가 달렸네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분들은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내 행복이 작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떤 분들 보면은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건 상관없어. 그냥 남이 행복한 게 싫어.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 보면은,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명백한 투기고 범죄다. 자식들까지 범죄자로 만들고 있대요. 부끄러운 줄 알래요. 구속까지 하고 징역 상속세를 더블로 물리래요. 이분은 화가 나셨나봐요. 아주 부정적인 분입니다. 자, 이분은 적당히 세금 내고 하는 거는 뭐라 하지 말라 그러네요. 이런 분은 좀 긍정적인 댓글 같고요. 애들을 아주 돈벌레로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대를 이어서 콘크리트에 묻히래요. 야, 이건 거의 욕이네요. 그냥 부의 대물림은 나쁜 게 아니다.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가난의 대물림이 나쁜 거다. 이분의 생각이 맞는 거죠. 부의 대물림이 뭐가 나빠요? 가난의 대물림이 더 나쁜 거지. 1주택 이상 가수요는 징벌적 가세를 하래요. 저는 이 징벌적이란 말이 되게 싫어요. 가세하는 것까지는 뭐 좀 불합리하다고 해도 이해를 해요.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앞에 왜 징벌적이란 말이 붙냐는 말이에요. 뭘 잘못했다고. 자, 다른 뉴스 하나 더 볼게요. 서울 아파트 빌라 등 외지인 매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강남 거주자는 이미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 살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런 분들은 강남, 마포, 용산, 성수 이런 쪽에 매입을 많이 한대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의 요지의 부동산을 사는 거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냥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돈 버는 방식은 간단하단 말이에요. 남들이 좋아하고 사고 싶어 할 만한 그러한 물건을 산 다음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부동산에서는 서울 경기권이 안전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10대 갭 투자, 그리고 외지인들이 서울 경기권에 부동산 사는 거, 이런 거는 제 기준에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뉴스 또 한 2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얼마 전에 PD수첩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지금 많이 사고 있대요. K부동산 쇼핑을 한대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규제를 하고 외국인들은 사기 쉽게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LH 직원들이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LH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회사까지 직접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예요. 이런 정말 문제를 국토부에서, 나라에서 관리 감독하고 규제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문제는 무엇이에요? 정말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주택자가 문제예요? 다주택자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적폐고 이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다주택자를 보는 정부의 시선이 문제예요? 우리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징벌적 가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세금 체계를 취득세도 높여버리고, 보유세 말도 안 되게 높여버리고, 양도세는 어마무지하게 높여버렸어요. 다주택자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괴롭힘을 받을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은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럼 이분들은 또 정부 욕을 하게 되는 거고, 정부도 또 힘들어지겠죠. 세금은 많이 벌지만 정부가 또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금 규제 정책을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고 너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같이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